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사만 그린타운 2차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사건 내역 먼저 보겠습니다. 반송동 사만 그린타운 2차 18층 전용 면적 23.1평, 대지권 9평,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해서 매각한다. 입찰 33일 전입니다. 이 물건은 두 번 유찰됐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으로 또 수업을 해볼까, 이제 물건 선택을 하는 과정에 아직도 64%까지 유찰되는 물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잘 나갈 땐 이 물건들도 뭐 1차에도 낙찰되는 그런 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잘 나갔죠. 이렇게 시장이 변화되고 또 그 시장에서 이 물건을 찾고 있는 수요자들이 이 물건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이나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1억 5천 감정이었는데, 자, 그리고 한번 유찰되었고, 뭐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9,600만 원의 최저가 5월 18일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누구, 자,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그냥 은행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드러나 있지 않는, 법원이 알 수 없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와서 나한테 신고를 해라라고 접수를 받는 그 내역이죠. 이것을 보는 이유는 여기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그 흔적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측의 손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대비하고 분석해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뭐 감정평가서, 뭐 제출, 교부권자들의 어떤 교부청구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고를 받고 드러나는 다 알고 있는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들이고, 뭐 임차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뭐 채권자의 뭐 신청서나 뭐 열람보사 신청, 뭐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니까 현장에 수차례 출장했는데 폐무무죄로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왔어도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신고 세대를 열람해 보니까 소유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의 남편이 전입되어 있더라. 소유자 가족이 전입되어 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자, 권리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왔고, 자, 그리고 근저당 첫 번째 가장 날짜가 빠른 근저당,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소멸합니다. 뭐 은행, 뭐 수협 은행, 뭐 공단, 뭐 이렇게 압류와 근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 이해관계들 간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충돌, 뭐 채권 채무 관계가 뭐 어떠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흔적들만 봤을 때는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채권 채무 관계보다는 금융권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경매에 이르렀다, 뭐 이런 정도의 짐작은 간다는 거죠.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등기 기재사항 좀 전에 보셨지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들은 정리가 될 수 있는 권리관계다. 인수될 것이 없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이자 채무를 이행을 하지 못해서 경매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 뭐 채권 채무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연체 가능성이 높고 연체 금액이 과다하면 명도할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따라서 낙찰 이후에 어떻게 명도할 것인가, 그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 자, 소유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전용 면적 18.1평이니까 한 200 정도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돈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이 200 정도의 금액은 마치 아주 큰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입찰할 때 200만 원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손해라는 느낌이 오지 않는데, 그냥 현금 200만 원 그대로 지출되는 돈은 한 500만 원 지출되는 것 같은 어떤 체감의 어떤 손해,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동평형대의 사망 그린타운 2차 물건 보면 호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3,500, 1억 4,500, 1억 3,000, 1억 2,500, 1억 4,000, 3,500. 비슷비슷하죠? 신고 보면 올해 들어와서 거래됐던 거. 자, 2층 저층은 1억 1,000, 1억 3,200, 1억 2,500, 뭐 이렇게 1억 2천과 3천 사이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 작년의 거래 사례를 보면 뭐 1억 5천도 있고 4천. 전반적으로 약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하락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감정은 1억 5천이다. 작년에는 이렇게도 나갔죠. 그러나 지금은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래 가능 금액. 자, 낙찰 사례. 인근에 낙찰 사례는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유사한 물건 2개 분석해보면 2019년 12월 23일과 18년 5월 2일 같은 사만 그린타운 2차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18.1평이고 22층과 17층 둘 다 2차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경쟁률을 보면 3대1과 1대1이다. 자, 이 경쟁률은 나의 낙찰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얼마나 더 이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뭔가 이 계산된 데이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로 하죠. 몇 차에 낙찰되느냐. 이 경험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표와 10분 안에 사건 하나 분석하는 이 시간으로서 이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많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 가실 거고, 가능하다면 이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혹시 하게 되면 그때 참여하셔서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뭐 2-3시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직접 분석도 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실 겁니다. 감정가가 이럴 때 당시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낙찰가는 93.07, 92.73. 자, 이 가중평균 구해보니까 대략 한 92.93 정도. 호가 1억 2천, 한의 가격을 적용해보면 1억 1,252만원 정도의 예상 낙찰가가 나온다. 이 상한가도 있겠죠. 우리 1억 3천. 뭐 이게 낙찰 성공률은 이게 더 높을 겁니다. 이걸 적용하면 1억 2,182만원. 따라서 1억 1,200만원과 1억 2,200, 이 사이 안에서 낙찰가는 형성될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